네, 경제 소식을 빠르고 친절하게 전달해 드립니다. 오늘 굿모닝 경제는 이인철 참 좋은 경제연구소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자, 우리나라 올해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좀 하향 조정이 됐는데 추경호 부총리는 또 이제 하반기부터는 호전될 거다 이렇게 전망을 했거든요. 아무래도 이제 반도체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좀 큰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사실 IMF 연차총회가 지금 워싱턴 DC에서 열리고 있고 이에 앞서서 이미 IMF 총재가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하향 조정할 것 같은 이제 뉘앙스를 풍겼어요. 네. 평균 한 앞으로 5년 정도의 성장률이 한 30년 내 가장 낮은 수준이다. 까지만 얘기를 했는데 구체적으로 뚜껑을 열어보니까 우리나라의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0.2%포인트 낮췄습니다. 예. 1.5%면 기획재정부, 한국은행보다 낮아요. 자, 여기에 대해서 추 부총리가 이제 의견을 냈습니다. 지난해 4분기부터 올해 상반기까지는 어려운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이 얘기는 경기 침체 국면에 진입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하반기부터는 개선될 것이다. 그러면서 올해보다는 내년이 훨씬 더 나을 것이다. 예. 내년 좋다는 건 뭐 지금 체감이 안 되니까 알 수는 없고요. 어쨌든 지금 단기적으로 IT 강국의 자존심이 좀 무너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달에 이제 ICT 수출액이 지금 9개월째 줄어들고 있습니다. 네. 32%나 ICT 수출이 이제 1년 전에 비해서 줄어서 157억 달러인데요. 이게 2009년 1월 이후 14년 만에 가장 낮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해 이제 반도체 업황 부진으로 인해서 수출이 9개월째 이제 뒷걸음질 치고 있는데 품목별로 보니까 반도체가 무려 34% 줄었고요. 디스플레이도 41% 남짓 이제 감소했습니다. 반도체 수출은 단일 품목으로 100억 달러 넘었었거든요. 근데 87억 달러 선에 그쳤습니다. 지역별로 보게 되면 뭐 거의 모든 지역에 대해서 두 자릿수 넘게 수출이 줄었는데요. 중국으로 ICT 수출이 40%, 미국도 33%, 베트남이 20%, 유럽연합이 30%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수입도 줄고 있습니다. ICT 관련 수입도 1년 전에 비해서 7.9% 줄어서 118억 달러니까 ICT 부분의 이제 무역 수지 흑자 규모는 39억 9천만 달러인데 이 역시 1년 전에 비하면 61% 줄어든 수치입니다. 네. 뭐 이렇게 그 반도체 상황이 좋지 않다는 지표도 나오고 있는데 여기 악재가 또 발생한 것 같습니다. 미국의 인텔과 영국의 ARM이 반도체 위탁 생산 시장 놓고 동맹을 선언했는데 이렇게 되면 우리 입장에서는 경쟁사가 하나 더 늘어난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이제 크게 보면 이 비메모리 시장, 파운드리 시장의 시장 점유율 두 자릿수는 두 곳밖에 없어요. TSMC 예. 압도적으로 55%에 가까운 넘는 이 점유율로 1위 그리고 삼성이 한 15% 정도로 한 2위 정도인데 사실상 이강 체계에서 인텔이 도전장을 낸다는 겁니다. 3, 4, 5위 업체가 도전장을 내는 건 크게 신경이 안 쓰이지만 인텔이기 때문에 굉장히 신경이 쓰이는데요. 여기에 모든 회사가 탐났던 회사예요. 영국의 ARM이라는 회사가 있거든요. 여기는 모바일 휴대폰 칩의 거의 점유율이 90%입니다. 네. 여기는 공장이 따로 없고 설계, 원천 기술을 갖고 설계를 팔아서 이제 돈을 버는 회사거든요. 이른바 패밀리스 업체인데 여기에 이제 휴대폰 칩, 모바일 어플리케이션 점유율이 이제 90%도 보니까 모든 이제 이 IT 업체들이 사실 M&A 타겟이었어요. 삼성도 굉장히 M&A 하고 싶은데 독점 때문에 이걸 M&A 하게 되면 독점 때문에 사실 과연 이 유럽이나 아니면 미국이 허락을 할 것인가 반독점법에 걸려서 못할 수도 있다라는 우려 때문에 주저하고 있었는데 역시 인텔과 협업을 하기로 했습니다. 갑자기 이제 인텔은 어느 정도냐? 인텔은 지금 PC용 중앙처리 장치 부분에서 독보적으로 뭐 설계, 제조 기술을 갖추고 있죠. 그런데 인텔도 지금 자체적으로 보니까 이 비메모리 사업이 굉장히 커지고 있어서 이 부분에 파운드리 사업을 강화하겠다라고 밝혔거든요. 그런데 여기 지금 양사가 협업하고 있는 부분을 보게 되면 모바일 기기 시스템 반도체 개발뿐만이 아니라 자동차용, 사물 인터넷용, 데이터 센터용, 항공 우주용 모든 부분으로 광범위하게 협업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인텔이 이 시장에 접어들므로 해서 그동안은 이제 삼성전자 아니면 TSMC로 갔던 고객들, 예를 든다면 뭐 퀄컴이라든가 애플사 같은 휴대폰을 만드는 제조업체의 경우에는 두 고객사가 선택지였는데
선택지 하나가 더 생기는 거예요. 네. 인텔이라는. 물론 이게 지금 기술이 그렇게 녹록하지는 않아요. 지금 인텔이 내세우고 있는 이 18A형 공정이 굉장히 공을 들이고 있는데 이걸 과연 어느 정도 수율을 끌어들여서 기술뿐만 아니라 완제품으로 성공해내느냐가 변수인데요. 어쨌든 삼성은 굉장히 신경 쓰이는 경쟁사 하나를 더 두게 된 셈입니다. 네. 쉽지 않은 경쟁자가 좀 등장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지난달 미국 생산자 물가도 발표가 됐습니다. 3년 만에 가장 많이 떨어졌는데 지금 뭐 미국의 인플레이션 상황은 이제 나아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만하죠. 그렇습니다. 네. 이게 사실은 생산자 물가 지수가 전월 대비 하락을 했어요. 네. 물론 뭐 0.5%포인트나 이제 떨어졌습니다. 폭도 그렇지만 이게 지난 2020년 4월 이후 거의 뭐 3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1년 전과 비교하더라도 2.7% 증가에 그쳐서 뭐 코로나 이전보다는 높지만 물가 급등했던 지난해를 감안하면 예상치 3%를 밑돌고 있습니다. 이렇게 도매 물가 성격인 생산자 물가가 줄고 있다라는 건 물가의 선행 지표격이기 때문에 앞서서 발표됐던 이제 CPI와 더불어서 네. 물가가 상당히 좀 잡히고 있다는 거거든요. 특히나 그동안 이제 좀 신경 써 있던 게 이제 에너지, 식음료를 제외한 물가의 기조적 흐름을 판단할 수 있는 이 근원 물가 지수 역시 전월 대비 0.1% 상승에 그쳤기 때문에 자, 이렇게 되면 연준의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가 금리 이제 일단은 인상을 하더라도 5월이 마지막이고 금리 인상 5월에 하게 되면 5월 마지막으로 해서 금리의 인상 사이클은 끝이 났고 오히려 하반기 들어서는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다라는 관측이 나올 수 있는데 실제로 CMA 페드 머치를 보게 되면 5월 베이비 스텝 가능성은 66대 33 동결 가능성을 압도하고 있지만 그러나 7월부터 오히려 이게 금리 최상단이 5.25%가 오래 가는 게 아니라 바로 7월 정도 되면 금리를 내려야만 한다. 그만큼 미국 경제의 침체가 심각하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연말 정도에 가면은 연 4.5%까지 기준금리가 낮아질 것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왜냐? 우리가 이제 그 군에서 이제 제대전 고참을 이제 갈참이라고 하거든요. 말을 잘 안 들어요. 시장의 말을 똑같아요. 지금 분위기가 아무리 지금 이 연준 의원들이 굉장히 이런 이제 이 긍정적인 경제 지표에도 불구하고 매파성 발언, 물가 감안하면 아직 갈 길 멀다라고 예고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은 정반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자, 해외 증시 보면 뉴욕 증시는 상승 마감을 했는데 이거 생산자 물가 지수가 좀 하락했다 이런 소식 때문인 건가요? 맞습니다. 오늘 발표됐던 경제 지표가 이제 CPI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용 지표, 주간 고용 지표가 발표됐는데 예상 밖으로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그러면 이거 임금 인상발 인플레이도 좀 잠잠해지는 거 아니야? 라는 데 일조하면서 오늘 그래프를 보시게 되면 상승 출발해서 끝까지 최종가까지 이제 최고가에 근접할 정도로 나스닥은 거의 한 2%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발표됐던 이제 생산자 물가 지수도 호재였지만 주간 실업급여 신청 건수가 일주일 전에 비해서 11,000건 늘어서 23만 9천 건으로 지난해 1월 이후 15개월 만에 가장 많았어요. 실업급여 신청한 사람이 많다? 이제 점점 실업자가 늘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동안은 사실 IT 업계 해고가 일시적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 전 산업으로 조금 확대되고 있는 추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전날 증시 하락을 이끌었던 거는 지난 3월 FMC 의사록 공개됐어요. 네. 갑자기 미국 경제가 하반기에 마일드 리세션, 약간의 침체를 보일 수 있다라는 이 경고성 보고서 때문이었는데 근데 이제 투자은행 골드만삭스는 이를 또 부인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경기 침체 가능성은 좀 낮아졌다. 지금 이 실리콘밸리 이 사태 이후에 이 은행 부분에 이제 추가 혼란 위험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하면서 이제 시장에 편을 좀 들어주고 있는데 오늘 그러다 보니까 국제유가 4월 만에 떨어졌어요. 이게 미국 경기 침체를 반영한 겁니다. 이 FMC 의사록을 반영해서 국제유가가 배럴당 82달러까지 떨어져 있고요. 유럽 증시도 일제히 올랐습니다. 달러 가치는 또 내렸습니다. 달러 인덱스가 100까지 내려서 2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하고 있고 달러가 약세를 보이니까 상대적으로 금 가격은 또 올랐어요. 금 가격은 오늘 온스당 6월 인도분이 2,055달러까지 올라서 아마 제 기억으로 2,069가 사상 최고였을 거예요. 아마 그거에 근접하고 있기 때문에 아마 달러 약세가 지속이 되면 안전자산인 금 쪽으로 좀 자산 이동 가능성은 좀 커 보입니다. 네. 그 어제 그 원달러 환율이 15원 넘게 떨어졌더라고요. 근데 그 이유를 보니까
국민연금공단과 한국은행의 외환 스와프 소식이 또 있었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요? 계속 그럴 거예요. 아니 외환 스와프는 미국이나 중국 같은 데 하는 거 아니야? 나라간 마이너스 통장처럼 우리 원화 맡기고 외화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근데 갑자기 왜 이제 국민연금공단과 그리고 이제 한국은행이 통화 스와프를 하느냐? 이게 사실은 1년 전에도 있었어요. 1년 전에 보면 당시에 원달러 원이 1,400원 웃돌았거든요. 불안했어요. 정말로 외환 보유고로 매달 구두 개입하고 막았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당시에도 한 100억 달러 규모로 이제 했는데 이번에는 350억 달러로 3.5배 더 늘렸어요. 자, 그러면 이 얘기는 지금 뭐 한국은행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 그리고 이 국민연금관리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달러를 서로 갖다다 쓰는 건가라고 하실 텐데 일단 외환 변동성을 줄이기 위한 조치는 맞고요. 어떻게 쓰느냐? 국민연금의 경우에는 지금 한 900억 달러 가량의 이제 이 준비 갖고 있습니다. 연금을 갖고 있는데 이걸 국내만 투자하는 게 아니라 해외 대부분 투자해요. 그러니까 해외 투자할 때마다 달러를 환전해야 돼요. 그 달러 환전을 외환국가에서 가져가겠다는 겁니다. 외환시장에서 직접 달러를 조달하게 되면 외환시장이 왜곡이 돼요. 무조건 사야 되는 매수자 입장이기 때문에 자 그러다 보니까 지금 윈윈하겠다라는 겁니다. 누이 좋고 매부 좋고. 즉 국민연금은 환율 변동 리스크 줄어서 좋고 또 한국은행의 경우에는 외환 매수자가 한 명이 줄었잖아요. 그럼 외환시장 관리에 좋고 특히나 한국은행 입장에서는 직접적으로 외환시장에 개입하게 되면 분기마다 우리 미국 재무부에다 통보를 해줘야 돼요. 우리 1호에서 얼만큼 샀다 아니면 얼마만큼 팔았다. 근데 지금 그게 굉장히 신경 쓰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우회적으로 하면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어제도 하루 만에 이제 15원 넘게 환율 하락한 것도 이 요인 때문입니다. 네. 마지막 부동산 소식도 좀 짧게 짚어보겠습니다. 서울 아파트값이 하락폭이 둔화됐는데 근데 이제 송파와 동작구는 상승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서울뿐만 아니라 이제 아파트값 하락세가 좀 두드러져 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의 경우에는 또 상승 반전한 것도 나타나고 있는데요. 서울의 이제 이 서울 넷째 주 아파트 가격이 0.11% 하락을 해서 지난주 0.13%보다도 낙폭이 줄었고 그리고 25개 자치구 가운데는 동작구, 송파구가 아주 미약하지만 상승세로 좀 전환이 됐습니다. 자, 이걸 지금 부동산은 어떻게 보고 있느냐? 전반적으로 매수세는 관망이긴 한데 역세권, 중저가 그리고 소형 평형 위주로 간헐적으로 수요가 발생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까 일부 매물 가격이 상승한 것이 하락폭 둔화에 좀 영향을 미치고 있다라는 건데 물론 뭐 이 거래량이 좀 늘면서 하락폭이 좀 줄고 있다라는 건 긍정적이지만 그러나 이게 상승 전환하기 위해서 지금 하락폭이 줄고 있다기 때문에 상승 플러스 전환하기 위해서는 이 높아진 호가에도 뒤에 매수세가 붙어야 돼요. 근데 그게 지금 아직 일부 지역에만 나타나 있고 전반적으로 확산되지 않고 있다는 얘기거든요. 자, 그러다 보니까 물론 뭐 한 군데가 상승 전환했다고 해서 이게 다시 이제 이 좀 상승세로 돌아설 거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지켜봐야 되는 게 지금 이 금리에 이 가격에 추가적으로 누가 살 것인가 이 부분을 좀 상당수 수요자들도 좀 머뭇거리고 있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더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굿모닝 경제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이인철 소장과 경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